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박광렬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박 씨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 탈옥을 시도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2.7kg을 비롯해 모두 17.7kg의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양만 시가 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적발되지 않고 국내 하위 판매책을 통해 유통한 규모는 68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마약 구매가 박 씨로 인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규모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전세계라는 별명으로 텔레그램에서 국내 유통 조직을 관리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대부분 무통장 입금과 비트코인으로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국내 판매 총책, 중간 판매책 등 15명 규모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범죄 집단 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른 사람 핑계를 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과수 감정 결과 박 씨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필리핀 교도소 내에서 매월 1에서 2회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필리핀에 수감돼 있다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광렬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는데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투약한 건가요? 마약 공급 어디서 받았습니까? 앞서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역시 투약 사실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박광렬은 지난 2024년 6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4.6kg을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일대에 소화전과 우편함 등의 마약류를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금까지 시가 30억 원 상당, 동시에 23만 5천 명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에 반입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필리핀 복역 중 교도소에서 만난 유통책 등을 통해 마약 범죄에 손을 댄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수사관과 가상자산 분석팀 등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박 씨와 연관된 공범 236명 중 현재까지 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박광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한국행 비행기 탑승 직후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마약왕 박광렬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국적기를 탑승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갈 때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체포영장부터 발부받았던 경찰은 어제 한 차례 조사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6월 인천공항으로 커피 봉투에 숨겨들여온 필로폰 1.5kg과 재작년 7월 김해공항을 통해 여행용 캐리어로 필로폰 3.1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일대의 소화전과 우편함 등의 마약류를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금까지 시가 30억 원 상당, 동시에 23만 5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에 반입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교도소에서 만난 유통책 등을 통해 마약 범죄에 손을 댄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교도소 안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해 전세계라는 별칭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광렬이가 그게 돈이 되는 걸 알고 방에다가 마약을 따두고서 공급하고 그걸로 돈을 또 모아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박 씨 송환 전에 국내에서 확인된 공범만 236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혐의는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이세연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우리나라 마약 시장을 장악해오다 오늘 국내로 압송된 필리핀 마약왕 박광렬은 원래 과거 국내에서 생참치를 수입해 백화점에 납품하던 촉망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치 해체 쇼를 선보이며 대중적 신뢰도 쌓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범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필리핀으로 건너가 사설 카지노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엔 한국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남녀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들을 납치해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100억 원대 자금도 가로챘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된 이후 2017년에는 교도소 천장을 뚫고 2019년엔 교도소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연달아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도피 과정에서 그는 살인범에서 거물 마약왕으로 거듭났는데 수감 당시 만난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으로부터 유통 네트워크를 전수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이후 전세계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하부 조직을 구축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유통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투약한 마약도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데 한 달 유통 규모만 시가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였습니다. 2022년 다시 검거돼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에어컨이 완비된 개인실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면서 국내 조직원들에게 실시간 지시를 내리는 등 옥중 마약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서 함께 노는 등 황제의 수감 생활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광렬 신병 인도를 요청했는데 9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인도 절차는 이번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번 인도는 임시 인도 방식으로 박광렬은 국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절차가 종결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경찰은 박광렬과 연루된 마약 사건들을 집중 수사하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마약 조직의 실체와 범죄 수익의 행방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오늘 송환된 심경 어떻습니까?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 하신 거 맞아요? 국내로 마약 판 혐의 인정하십니까? 텔레그램으로 조직원들한테 직접 사과하셨습니까? 마약 판매 수익 등 소인으로 세탁하셨습니까? 사탕수수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공범이나 윗선 있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교도관들 돈으로 매수한 겁니까? 국내 마약 조직과 무엇입니까? 범죄 수익이 최근까지 코카인 투약한 거 맞습니까? 국내로 송환된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앞에 막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놔주세요. 네, 잠깐만 심경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자, 잠깐만 놔주세요. 자, 질서 유지해 주세요. 피해자 요강파 사실 같은 거 없으세요? 12월 말까지 코카인 투약한 거 맞습니까? 잠시만요.